이런 화려한 카메라 움직임의 역동적인 액션, 이런 장면들로 가득한 원펀맨 일기는 고예산이겠죠? 전혀 아닙니다. 원펀맨은 사실 평범한 수준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애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펀맨 일기의 작화 감독인 쿠보타 치카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미국 텍사스에서 열렸던 애니메 패스의 인터뷰에서도 예산에 대한 오해에 대해 직접 언급했죠. 원펀맨의 압도적인 퀄리티를 만들어낸 건 예산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대단한 스태프들 덕분입니다. 원펀맨은 예외가 아닙니다. 타마쿠 마켓, 빙과, 중2병처럼 아름다운 미장센이 담긴 애니들을 만들어낸 교토 애니메이션의 작품들도 애니메이터인 쿠와바타 에루킨 같은 업계 인물들에 따르면 그 당시 기준 평범한 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미친 연출과 퀄리티가 같은 연도에 나온 작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었단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체인소맨이 매주 엔딩곡을 바꿀 만큼 예산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 건 온전히 감독의 역량 때문이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과 작품성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지 않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작인 조던필 감독의 겟아웃은 고작 450만 불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졌고, 같은 호러 장르의 더 울프맨은 1억 5천 불의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튼 토마토에서 32점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영화 평론가들이 예산 얘기하는 걸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품들의 예산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애니업계에서 관객들이 작품 평론을 할 때 예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하되, 작품성으로 어떤 애니가 고예산이고 저예산인지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너무 부족한 애니들은 상대적으로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적은 페이에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애니메이터들을 쪼아댈 의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프로듀서와 감독에게 더 많은 옵션을 만들어주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옵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작품과 연출을 만들지, 어떻게 스케줄을 구성할지는 스태프들의 역량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도 섭외 능력과 프리에서 기획 능력이 뛰어난 제작사와 프로듀서, 그리고 대단한 창의성과 역량을 가진 연출가들과 애니메이터들이 있다면 엄청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 수많은 애니 속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연출되는 모습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해집니다. 일단 이 장면은 카드캡터 체리 39화의 장면입니다. 사쿠라가 열이 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학교에 온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사쿠라의 의식이 사라지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재밌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요상한 음악, POV 샷에서 맞지 않는 초점, 줌아웃과 함께 돌아가는 카메라, 그리고 천천히 끊기는 프레임으로 감겨지는 사쿠라의 눈 등 사쿠라의 컨디션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패닝이나 사쿠라에게 시점이 집중되게 하는 화면 구성은 주변 인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주네요. 갑작스럽게 컷되어서 사쿠라 앞에 나타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사쿠라가 주변에 신경을 못 쓰는 모습도 템포적으로 잘 연출된 모습입니다. 비슷하게 신보 아키유키 감독의 히다마리 스케치의 5화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윤호는 열이 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기서는 색감으로 직관적으로 열감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연출 방법이죠. 나중에는 아픈 상태에서 꾸는 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에 바로 들어오는 연출이죠. 열이 난 윤호의 정신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들입니다. 흔들리는 발을 잡아 바디랭귀지로 컨디션을 보여주기도 하고, 추위를 이런 배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음 예시는 소녀들은 황야를 향한다라는 2016년 작품입니다. 유키라는 캐릭터가 아픈 상황에서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전 장면들과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 장면, 전에 보여드린 작품들보다 아픔에 초점을 맞춘 연출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는 모습을 이런 클로즈업이나 리액션샷으로 숨기면서 유키의 컨디션을 잘 전달해주지 못하고, 빗자루를 들고 넘어지는 행동도 너무 우스꽝스럽게 연출되어 걱정된다기보다 코믹스럽습니다. 여기서 쉬라고 조언해줄 때 표정을 보면 아픈 기색도 안 보입니다. 샷도 아이레벨이라서 딱히 전달해주는 시각적 감정도 없죠. 그렇다고 이 전까지 유키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빌드업이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연출로 장면을 망쳤다 정도는 아니지만 에피소드의 클라이맥스를 무난무난하게 연출한 장면입니다. 이 세 장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장면입니다. 캐릭터 하나가 아픈데 무리를 하고 주변인들이 걱정해주고 있죠. 연출적으로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고 주변인들의 반응을 잡아내는 게 연출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사용하기로 한 연출의 선택은 확실히 차이나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는지도 차이나죠. 그거 아시나요? 이 작품들 중
사실 히다마리 스케치가 압도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작업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목욕탕 배경을 그릴 시간도 부족해서 글로 후지산이라고 적고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죠. 방송판과 블루레이판의 차이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예산 때문인지 연출적 방향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실사 사진이 애니메이션 대신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시즌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연출이긴 하지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히다마리 스케치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작화가 수려한 미소녀 애니들보다 훨씬 작품성이 돋보입니다. 연출적으로 만들어지는 분위기도 전달력이 좋고 구성적인 부분도 확실합니다. 감독의 선택이 예산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수작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수많은 미소녀 애니들이 반복적으로 얼박샷들만 반복해서 캐릭터 파리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애니는 케모노 프렌즈겠죠? 감독과 프로듀서 포함 총 10명의 스텝이 만든 애니인 케모노 프렌즈가 연속적인 작품과 저조한 프로덕션 퀄리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수인들을 좋아하는 특정 팬층 때문이 아닙니다. 딱 봐도 스텝들이 이 애니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좋은 애니를 만들고 싶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죠. 매력적인 월드빌딩, 캐릭터들의 모험을 따라가는 각본, 애니의 세계관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샷들, 아니면 위기감이나 감정의 고주를 전달해주는 뛰어난 연출 등 일기의 주인공인 가방이 시즌이 지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케모노 프렌즈의 저조한 프로덕션을 몰입감 넘치는 애니로 만들어주죠. 하지만 반대로 일기의 성공 이후 제대로 된 투자와 홍보를 받은 케모노 프렌즈 2기는 실패한 작품입니다. 일기의 감독이면서 동물 관련 지식이 넘쳐나는 타츠키 감독이 잘리면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낮아도 개성이 넘치던 샷들과 연출들은 평범한 수준도 아닌 밋밋한 연출들이 되었고 일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탄탄한 설정과 주인공의 개성도 거의 없어지면서 평면적이고 특색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일기와 다르게 2기의 주인공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변한 모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자본적으로 힘들어도 탄탄한 각본 그리고 감독의 역량은 예산을 뚫고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얘기한 애니들 말고도 다른 예시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 예시로 일기의 감독이었던 사이토 케이이치로 감독이 하차하고 연출 스텝들이 대거 변경된 프리렌 2기에서는 프리렌 특유의 시간 표현법, 배경 연출, 아니면 캐릭터들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연출이 꽤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게 사라진 프리렌의 2기가 어딘가 평범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말을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차이가 나죠. 사실 퀄리티 자체도 어느 정도 예산을 넘으면 자본 자체보다 제작사와 스텝들의 역량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3D CG팀과 관련 장비들과 기술들이 회사 내에 있는 유포터블이 3D 작업을 하는 게 다른 회사들이 3D 외주를 맡기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도 좋게 나고 비용적인 부담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포터블은 탈세로도 돈을 아꼈지만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산이 아니라 유포터블의 기술력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제작자들을 조금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작의 인지도가 애니 방영 전 그다지 높지 않았기에 귀멸의 칼날의 일기가 그렇게 많은 투자와 예산을 받을 만한 작품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관객들을 압도하는 연출은 최근 애니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촬영 감독인 테라오 유이치 감독을 스텝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포터블이라서 가능했던 것이 돈이 넘쳐나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영향이 없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요즘 넷플릭스 같은 OTT의 자본이 애니업계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각본의 구성이나 몰입도, 시각적인 연출의 창의성 등 이런 제작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들은 아무리 자본이 없어도 기획을 깔끔하게 하는 프로듀서나 창의적인 연출을 하는 감독들, 그리고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함께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고예산 작품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을 부어도 맞지 않는 스텝에 손에 들어가면 작품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저예산 작품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구독 부탁드려요. 幸せ。